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무인월, 기우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우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시라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로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여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를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죠.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음토인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인데, 무토가 구황토라고 해서 큰 산과 같았다라고 하면, 음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와 같습니다.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 기토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문전없다, 비옥한 토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왕하더라도 간목 관사를 쓰는 관사를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병화와 그 다음에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치용한다. 그래서 일간 기토가 약하면 병화를 위주로 쓰고, 또 일간 원령 자체가 너무 뜨거우면 개수를 우선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기토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죠. 인월은 계절로는 봄에 됩니다. 봄,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봄. 근데 이 초춘인 봄은 아직은 겨울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춥다, 아직 한기가 미진하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죠. 목극토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은 왕한테 일간이 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묘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많아지게 되면 기토는 금방 산토가 되죠. 산토, 토가 흩어져서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 기토가 약하기 때문에 역시나 병화를 먼저 얻어서 기토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인월의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인 목의 기운을 설해서 이 기토를 생조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초춘에 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간 기토도 생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잘 자랄 수가 있겠죠. 따뜻해지니까. 그 다음에 조우하게 되니까 물도 얼지 않아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는 병화, 개수를 우선해서 용신을 치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월령이 어느 월령이냐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이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중화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 바로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봅니다.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 어떤 사주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냐? 바로 중화된 사주인데, 왕쇠와 한열이 잘 조화된 사주라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에는 오행이라는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약하냐, 이것을 보는 것이
간음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인데, 모든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좋은 것인데, 어느 오행이 너무 특출나게 왕하거나 또 상대적으로 어느 오행이 너무 약하게 되면 왕세라고 하는 것을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 된다. 특히나 왕세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말한다. 따뜻하고 춥고 건조하고 습한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거고 너무 더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한난조습이 잘 조화를 이루고 왕세도 적절하게 잘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그 사주가 균형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격국과 용신을 보는 것입니다. 역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천간에 토는 무토 기토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한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그리고 기토가 태어난 월령인 은 목이죠. 목인데 양목이 됩니다. 지지로 목은 인목과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묘목은 음목이 됩니다. 그래서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목극토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극의 관계, 일간 기토인 나를 월지인은 인목이 극하죠. 나를 극한다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극의 관계라고 하다 보니 이 극하니까, 나로 공격하니까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상생은 좋은 것이고 상극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단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극도 중요한 것이고요, 상생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나 이 극의 관계, 상극 관계는 어떤 관계? 서로 공존관계, 공생관계로 봅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존립하기 위해서는 토라고 하는 땅 위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목이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땅속 깊숙이까지 공기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또는 수분이 들어와서 땅이 비옥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극토의 관계는, 목은 토로 인해서 이로움을 얻는 것이고, 토는 목으로 인해서 이로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이제 상극 관계는 서로 균형이 맞았을 때는 진짜 윈윈 관계, 상공존 관계가 되는데, 균형이 깨져서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산토가 되거나 박토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목은 약한데 토가 너무 왕하면 토다 목절이 돼서 좋지 못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목국토의 관계도 목하고 토가 서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성을 우리가 논할 때는 법, 윤리 또는 도덕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 그다음에 이것이 안 좋게 작용할 때는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 같은 개념 등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칠살. 그래서 정관은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순작용을 나타낸다라고 보고요.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등등 나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을 편관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할 땐, 그러면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네요, 이렇게 또 흑백 논리로 논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강학상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관은 법, 윤리, 도덕 또는 편관칠사는 질병, 도적, 적군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편관칠사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목은 경금을 얻어서 작벌 해야 되는 거고, 병화는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야지만 용도가 생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정관을 좋아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금 같은 경우는 편관칠살이 아니라 정관인 정어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무조건 정관 좋고 편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전체의 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정관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편관이 좋을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서로 맞죠. 이거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평관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어떻다? 양대 양의 관계. 어저께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양대 양의 관계라고 해서 평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했죠. 또 반대로 음대 음의 관계가 돼도 이것도 평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토가 양목을 봐서 음장의 조화가 맞으니 이거는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인월은 목왕절이죠.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목이 인관지로서 왕한 반면에 목이 왕하면 상대적으로 토는 약하죠. 그래서 기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일간은 약한데 관성, 정관이 왕한 그런 구조, 신약관 왕한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일간 약한 일간 기토가 왕한 정관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관도 일간이 약하면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 있어서 춥기 때문에 조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목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토, 병화, 그 다음에 본기인 간목이 들어가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용신이라든가 또는 격국을 논할 때 무토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음토가 양화를 봤으니 이거는 정인격에 관인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정관격의 신약관왕 또는 정인격의 관인상생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인월의 기토는 신약에다가 한기가 있어서 조후 따뜻하게 조후해야 하니 역시나 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게 좋겠죠. 인중병화가 투출하면 차라리 오히려 좋게 볼 수가 있겠고, 따뜻하기만 한데 물이 없으면 기토가 말라서 얘를 마르게 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없겠죠. 그래서 화를 얻은 연후에는 뭘 얻어야 된다? 물을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 먼저 보게 되면 축토를 얻었습니다. 인월의 기토가 약한데 인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견인 축토를 얻어서 뿌리 통근을 얻었고요. 또 무리철을 얻었고, 그다음에 무토가 있기 때문에 겁재인 무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유금을 얻었기 일지에서 유금이 있기 때문에 토의 기운을 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거는 인목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유축 회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이 무조건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것이 중간에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모구 금 유축 금으로 하는데 모국이 정말 깨 있으면 안 되죠. 인유 원지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유축 회금은 되지 않는다. 을목이 월간에 연간에 투출해서 토를 제하려고 하죠. 근데 기토 무토는 상관이 없지만 기토 일간은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칠살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토 입장에서는 을목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물 수가 있느냐를 봤을 때 축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좀 부족하고요. 불이 있느냐를 봤을 때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화 또한 부족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좀 수화를 같이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화만 얻었다, 금수운, 수를 얻었다, 목화운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서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수를 하나 얻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간목 투출되어 있고 을목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관살 혼잡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살 혼잡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건 살중 신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라면 이건 관살 혼잡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살중 신경으로 봐서 일간이 좀 약한 걸로 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운은 화토 운으로 가서 일간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근데 을축시 같은 경우는 을목이 또 투출되는 것은 모광절에 을목 2개, 이거는 기토인데 잡초가 무성한, 요거는 이렇게는 유축 해금이 안 되지만 이렇게는 유축 해금이 되죠. 일간이 무지무지
가게 된다. 이거는 화가 있어서 통관시켜 준다 하더라도 수가 부족하게 되는 단점이 있고, 그렇다고 수만 있다? 그럼 목이 다시 왕해지는 단점이 있으니 을축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인중병화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격은 정인격의 관인상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병화가 일간 기토를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고,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목생과 화생토에서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 다 될 수 있습니다. 단 수기가 부족하니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묘유충이 되는 것이니 을축시와 더불어 정묘시도 선택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는 뜻은 될 수 있으면 골라선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진시는 진유합금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겁재가 있으니 일간 토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화도 인중병화, 수도 축중개수, 요거 진유합금 된다 하더라도 금이 왕해지는 것이지 수가 왕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진중개수, 진유합금이 이렇게 돼서 그래도 금수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으니 요거는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거 기사시가 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축 회금이 안 되는데 사화까지 있다고 해서 사유축 회금이 되느냐? 이목이 중화를 끼면 이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유 회금 하지만 사화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너무 부족한 단점이 있고, 목화운으로 가면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는데, 세운을 잘 살펴보면 그래도 기묘대음은 건너서 경금, 진토,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다 투출해서 들어오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오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에 뿌리던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경금으로서 상관으로서 제사라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겠고, 축에 뿔을 두고 오에 뿔을 둘 수 있으니 이것도 일간 기토가 약하지 않습니다. 단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좀 한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완벽하게 임신계유시는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